엘사, 슈렉, 다스베이더, 그리고 미니언. 우리가 잘 안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캐릭터들 때문에 아주 낯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셜이 AI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니를 고소했습니다. 법정까지 갔어요. AI가 우리 눈에 익숙한 캐릭터들을 너무 그럴듯하게 끄듯다는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히 캐릭터 도형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AI 세상은 얼마나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가가 큰 경쟁력이고, 그게 바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누군가는 이걸 예술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걸 삶의 모독이라고도 합니다. 지브리를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AI가 만든 움직임엔 영혼이 없다 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AI가 그림을 잘 그렸냐 못 그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AI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줘도 되는가, 그 선을 묻는 재판이 될지도 모릅니다. (2025년 6월 11일) 디즈니와 유니버셜이 AI 생성기 미드저니를 고소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만 해도 110페이지에 달합니다. 고소장을 낸 쪽은 디즈니와 MBC 유니버셜 그리고 그 자회사들, 피고는 미드저니와 그 CEO인 데이비드 홀츠. 핵심 쟁점은 이 회사가 만든 AI가 너무 그럴듯하게 너무 많이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들을 흉내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미지가 문제였을까요? 엘사, 슈렉, 다스베이더, 미니언. 누가 봐도 그 캐릭터로 보이는 이미지들이 미드저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와 유니버셜은 이걸 단순한 팬아트가 아니라 의도된 시스템적 침해라고 본 거죠. 그들의 표현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미드저니는 표절의 마구간이고 계산된 고의 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실수로 한 번, 두 번 만든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든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이 문제를 몇 번이나 경고했다는 겁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셜은 미드저니에게 수차례 공식 경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캐릭터 쓰지마, 계속 이러면 진짜 고소 들어간다, 이런 느낌의 경고장, 보통 시즈 앤 디지스트 레터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마지막 경고장 같은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법정에서 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국이란 점에서 훨씬 더 살벌합니다. 한 번 걸리면 벌금이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이미지 실수까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선 이런 경고장 하나가 그냥 편지가 아니라 폭탄에 뇌가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저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해상도의 더 정교한 이미지를 뽑을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죠. 결국 할리우드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걸 좀 맞자. 멈춰! 그들이 법원에 요구한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저작권 침해, 이미지의 사용 중지. 둘째,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셋째,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에 확실히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 하지만 이 소송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미드저니라는 한 회사를 벌주기 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AI가 그림을 배우고 만드는 방식 전체에 대해서 할리우드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안 돼 라고 말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AI 회사들은 이렇게 말해왔죠. 우리는 그림을 훔친 게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학습했을 뿐이죠. 이른바 공정이용이라는 원칙 아래 허락 없이 학습하는 건 괜찮다고 믿어왔던 겁니다. 하지만 디즈니와 유니버셜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건 학습이 아니라 무단 복제다. 단순히 그림을 베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세계관과 감성을 AI가 복제해낸 것이라고요. 소장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침해 행위라고요. 그래서 이 소송이 특별하단 겁니다. 헐리우드가 AI를 상대로 법정에서 칼을 빼든 첫 사건이니까요. 만약 법원이 디즈니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앞으로 AI 회사들은 공정이용이라는 방패를 버리고 원작자에게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사야 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We're gonna need a new plan. 지금까지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이건 누구 책임이지? 라는 질문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그 책임을 AI가 아니라 기업에 묻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사건이 어떤 기준을 흔들고 우리가 쓰는 AI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송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질문이 숨어 있어요. AI가 누군가의 그림을 흉내낸다면 그건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아니면 표절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공정이용, 영어로는 fair use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특별한 조건에서는 남의 컨텐츠를 허락 없이 써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에요. 예를 들어 뉴스 보도를 위해 짧게 인용하거나 학교 수업에서 교육용으로 쓰거나 또는 패러디처럼 원작을 비틀어 새로운 걸 만든 경우에는 법적으로 괜찮다고 보는 거죠. AI 회사들은 이 조항이 기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훔친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배우기만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AI는 나는 그냥 수업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림은 그 수업을 듣고 혼자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논리가 처음 크게 흔들린 건 Get Image와 Stability AI 사건이었습니다. Stability AI는 Stability Vision이라는 그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 회사입니다. Get Image는 뉴스기사, 광고, 디자인 등에 쓰이는 전문 사진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쉽게 말하면 한쪽은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쪽, 다른 한쪽은 실제 사진을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2023년 Getty는 Stability AI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신들의 사진 수백만 장이 무단으로 학습에 쓰였고 그 결과 만들어진 이미지엔 Getty 워터마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스타일 흉내가 아니라 사실상 복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AI가 뭘 배운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아주 괜찮은 거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소송이 나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사라 실버만은 자신의 책이 허락 없이 AI에게 학습됐다며 오픈 AI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책의 내용을 입력하니까 GPT가 너무 정확하게 요약해주더라. 이건 단순히 요약이 아니라 책 내용을 기억해서 거의 재현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AI가 보고 배운 건 맞지만 그 결과물이 원작과 너무 닮아버리면 그건 복제일까요? 창작일까요? 이 질문은 최근 지브리 스타일의 AI 이미지가 퍼지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GPT-4나 미드저니로 내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꿔줘 같은 요청들이 SNS를 뒤덮었고 그 결과는 진짜로 그럴듯했죠. 하지만 지브리를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2016년 NH 다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그렇게 간단하게 복사하지 마라. AI가 만든 움직임엔 영혼이 없다. 그건 삶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은 그때도 강렬했지만 지금 AI가 스타일과 감성까지 따라하기 시작한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브리 스튜디오가 미드저니를 고소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자신이 아끼는 스타일이 AI에 의해 흉내내질 때 조금 불편한 감정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소송은 그런 감정이 처음으로 법정의 언어로 번역된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금 논쟁은 이겁니다. AI가 그림 그리는 건 괜찮은데 그 그림이 원작과 너무 닮아버렸을 때 우리는 그걸 창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금까지 AI는 공정이용이라는 회색지대 안에서 조심조심 움직임에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계가 정면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AI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창작의 정의 그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커뮤니티 반응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셜이 미드저니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은 AI 업계보다 먼저 커뮤니티를 흔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낸 건 농담이었습니다. 100% 확신하는데 디즈니도 지금 자기들 저작물로 AI 훈련 중일걸. 그저 웃자고 한 말처럼 보이지만 한 문장에 꽤 많은 감정이 담겨있죠. AI 시대를 맞아 모든 기업들이 한 발 앞서가고 싶어하는 가운데 디즈니처럼 막강한 IP를 가진 기업은 그만큼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즈니는 저작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그 기준마저 자기 손에 쥐고 싶은 게 아니냐고요. 물론 저작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같은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창작자의 개성과 시간이 그대로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서 흉내내고 팔기 시작하면 큰 타격이 됩니다. 또한 레딧에서는 이건 진작에 올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늦게 온 편이죠. 이런 반응에 수많은 유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예쁘고 재밌긴 한데 이걸로 누가 돈 버는 걸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해. 우린 진짜 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해. 아니 이걸 보고 고소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냐? 이처럼 사람들의 감성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AI에 대한 기대, 창작자에 대한 공감, 기술의 윤리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대 기업에 대한 불신까지 모두 섞여 있었죠. 우리는 지금 기술이 넘을 수 있는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에서 매일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AI 회사들은 그림을 베낀 게 아니라 배운 거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Fair use. 하지만 이건 이미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죠. 그래서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 지금 AI 회사들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소송을 기점으로 AI 회사들은 두 갈래 전략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허락받고 깨끗하게 가기. 대표적인 예로는 아도be Firefly. 이 회사는 처음부터 우리는 저작권 있는 그림은 쓰지 않습니다. 라이센스가 확보된 데이터만 씁니다. 라고 못을 박았죠. 또 다른 사례는 Runway. 영화사 라이언스게이트와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훈련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우리 AI는 정품만 씁니다. 라는 전략이죠. 오픈 AI도 최근 뉴욕타임즈와 고소전을 겪고 나서 뉴스 콘텐츠 회사들과 공식 제휴를 맺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도 있죠. 우리는 다 허락받고 쓴 겁니다. 이 한마디가 법정에서의 은폐가 될 테니까요. 아직은 공정이용에 기대는 중. 반면 일부 AI 회사들은 우리는 여전히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라고 주장하며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디즈니 유니버셜 소송은 이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회사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라이센스 공개가 거의 없죠. 그게 지금 공격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AI가 만든 그림 누가 책임지고 누가 돈을 가져갈까? 정말 창작자는 누구인가? 학습에 쓰인 원작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번 소송은 이 질문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답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싸움 하나로 AI 기업들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한가운데를 지켜보고 있는 셈이죠. 이번 사건은 단순히 디즈니가 AI를 싫어해서 고소한 것도 아니고 미드저니가 악의적으로 표절한 사건도 아닙니다. 이건 이제 누가 창작자이고 소비자인지 다시 묻는 시대가 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AI는 세상에 있는 수천만 개의 그림을 참고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수천만 개의 그림에 담긴 작가들의 피와 시간과 감정을 무단으로 흡수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뭐가 맞는지 사람마다 입장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는 것. AI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중심에서는 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단서는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앞으로도 변하는 기술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2의 AI 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